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의 어진을 중심으로, 특히 그 단종의 어진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단종하게 되면 비운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이 단종 탄신 580주년이 되면서 국가 표준 영정으로 이 단종의 어진이 새롭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어진이 없다 보니까 이 전주 이씨 집안의 골상적인 특징에다가 지금 전해오고 있는 태조와 세조의 어진을 검토를 해서 이 단종이 돌아가신 17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늘 이 단종과 더불어 이 세조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마련이죠. 자, 사필규정이야. 인과응보야. 뿌린 대로 거두어. 즉, 자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던 이 세조의 말년을 놓고 역시 역사는 준엄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세조의 어진이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에 보더라도 세종대왕의 첫 번째 아들이 문종대왕이 되고 둘째 아들이 세조대왕이 됐다라고 이 왕실의 계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세조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것은 새로운 창업의 군주에게나 붙여져야 될 조자가 붙여졌다는 점입니다. 일찍이 수양대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세조가 자기 본인의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신하를 죽인 이런 정변을 통해서 조카인 단종을 축출하고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세조의 권력 장악 자체가 대단히 명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인식들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린 왕이 즉위함으로써 나타났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나름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들도 함께 엇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자, 이 수양대군이 결국 이런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이 숙부의 난을 일으키게 된 대의 배경에는 특히 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배경이 됐다. 그런 과정에서는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죽고 난 뒤에 어린 군주인 단종이 결국 이러한 고명대신이라고 불리우는 이제까지 집현전 학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원로 대신들이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왕권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수양대군이 결국 안평대군조차도 이 대신 중심의 안평대군조차도 몰아내고 결국 막 40대 동년배의 권람 한 명의 신숙주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선택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배경 속에는 안평대군과 김종서 등이 반역을 꾀한다라고 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따른 어떤 분명한 물증은 없었다는 점이죠. 결국 이것은 숙부의 난일 뿐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고 계유정난, 국가적 위기에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뭐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이 단종만이 아닙니다만 이 어린 왕의 후견인 역할을 할 만한 왕실의 어른이 이 단종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점이 결과적으로 불우한 비운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뒤에 이 단종의 복위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이 조카로서 세조의 상황이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 결국 이걸 그대로 세조는 두고 볼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단종이 죽음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단종 복위 운동 자체가 결국 단종을 더욱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왕자들 중에서 이 금성대군은 특별히 이러한 세조의 집권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금성대군은 결국 순응으로 위리안치를 유배를 가게 되었고, 나중에 이 금성대군의 복위 계획이 추진도 되기 전에 발각이 되면서 순응 지방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올 정도로, 결국 이 순응 지역에서는 결국 이 단종을 지키려고 했었던 금성대군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신처럼 산신령으로 섬기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조는 결국 계유 정난 이후에 나라를 다시 세운 왕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세조로 시호를 받게 되었고요. 그의 어지는 봉선사의 이 진전에 특별히 모셔질 정도로 태조 이성계와 똑같은 격으로 이렇게 숭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조의 통치와 그 업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크게 높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통일적인 법전 체제라고 하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제일 먼저 꼽고 있습니다. 자, 세조의 왕릉인 바로 이 광릉. 자, 이 과정에서 계유전난과 단종의 복위운동 과정에서 이에 저항했다가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모셔져 있는 이 사육신묘 혹은 생육신과 같은 어떤 충의 상징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세조는 조카와의 왕위와 목숨을 빼앗은 비정한 군주로 후대에 내려오면서 결국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종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 정순왕 송씨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공간이 되게 되었으니, 이 청계천의 영도교는 영원히 이제 건너가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유배를 가는 단종과 헤어진 공간,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이야기가 전해오게 되었고요. 동쪽의 영월을 향해서 늘 평생 그리워했었다고 하는 정순왕후 송씨와 단종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이 동망정의 이야기라든지, 1771년 영조 시절에 세워진 이 정업원 터라고 하는 이 비와 더불어 쓰여진 앞봉우리 뒷바위 천만년 동안 영원하시라, 그의 사랑을 이 단종과 정순왕후 송씨의 이런 이야기들을 현판으로 새겼었던 바로 영조의 이런 글씨 이야기, 또 이 정업원 터에 세워졌던 비구니 사찰 청룡사, 이곳에서 비구니로서 일생을 마쳤었던 이 송씨의 이야기, 그리고 단종의 부모였던 문종과 현동왕후 권씨의 동근릉에 있는 헌릉, 그리고 누구도 되돌아보지 않았었던 바로 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었던 어몽도의 정려가, 또 그를 수습해서 모신 영월의 장릉, 그리고 정순왕후 송씨의 무덤인 사릉,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러한 단종의 비운을 되새기게 하는 하나의 공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뒤에 와서 다시 왕위로 복위를 하게 된 것은 숙종조 때에 와서의 일이 되겠고요. 이에 따라 그의 신의가 종묘에 다시 복원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의식들의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백산에는 단종을 하나의 산신으로 모시는 이런 비각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년 9월이 되면 제를 지내고 있고, 또 여러분들 세종의 8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반발했던 금성대군을 제를 지내는 금성단,
마련이 돼 있고 이 금성단에서 바라보이는 것이 바로 소백산이죠. 왜냐하면 소백산 산신령이 됐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오게 되면서 소백산 산신령이 된 금성대군과 태백산 산신령이 된 단종이 이렇게 산신각을 마주보고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숙주나물, 쉽게 쉬는 숙주나물처럼 이 신숙주가 결국 비판받게 되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영화 관상을 통해서 한 명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지 17년 뒤에 소위 부관참시라고 하는 자목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명회를 재앙하는 서원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는 건 과연 뭘까? 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과정 속에서 인과응보니 사필규정이냐 하는 어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이 단종이 이야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결국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소위 인과응보와 사필규정의 역사가 되풀이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왜? 똑같은 원인, 똑같은 결과라고 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세조의 어진과 새로 제작된 단종의 어진을 보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고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